자, 이번 사례는 재건축 결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여기에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재건축 결의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면 결의, 즉 구분 소유자 80%와 전체 의결권 지분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등등등의 재건축 결의 절차가 있는데요. 이런 재건축 결의 절차에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기면은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 결의에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재건축 결의 절차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전부 다 소급적으로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있어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재건축 결의가 되면은 바로 어떤 브릿지를 열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건축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중에 이게 무효가 되면은 이거 소급적으로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미리 빌려받던 돈들에 대해서 갚지 못해가지고 건물이 경매 날라가고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는 처음에 이런 재건축 결의 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세심하게 신경 쓰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에게 자문을 의뢰하실 때 바로 이 부분, 재건축 결의를 받는 데 있어서 자문이 집중이 돼요. 저도 자문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하자가 언제 밝혀지느냐? 당시에는 이런 재건축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당시에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언제 하자가 발생하느냐? 이 재건축 결의를 전제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재건축 결의 전제로 청산금 지급 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명도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에 법원이 이런 매도 청구 소송,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 명도 소송 이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의 그 전제가 되는 재건축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유효냐 무효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가 나중에 무효임이 판단되는 것은 실제 재건축 결의가 있은 뒤로 약 1년 뒤, 상당한 시간, 심지어는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1년 동안에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초래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1심에서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됐던 사안을 이제 2심 고등법원에서 이제 승소로 바꿨는데요. 결론적으로 승소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무효인 재건축 결의가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자, 이것은 재건축 결의의 하자를 치유해야만 돼요. 여기에 대한 판례를 먼저 보실게요. 판례 보시면, 판례는 무효인 재건축 결의를 이럴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봐서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시겠습니다. 원고는 제1심이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사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제1차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였던 구분 소유자들에게 다시 이것을 설명하고, 1심에서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됐던 이유가 바로 구분 소유자에게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면 결의를 또 진행해야만 됩니다. 진행해서 그들로부터 구분 소유자 80%, 의결권 지분 80%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재건축에 동의하는 서면 결의를 다시 제출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종전에 무효였던 재건축 결의도 하자가 치유돼서 결론적으로 유효한 재건축 결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만 종전에 진행됐던 건축 인허가나 대출 PF나 이런 것들이 무효로 되지 않고 다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시행기에 따른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받은 날, 다시 서면 결의 받은 날, 이때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면 결의 방식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의 서면 결의는 2018년도 하반기에 완성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2019년도 소송이 진행되다가 2019년도에 이게 무효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에 새롭게 다시 받아가지고 서면 결의 다시 받아가지고 하자를 치유했어요.
치유해서 결론적으로 재건축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건물 다 지었어요. 건물 다 짓고 조만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건축 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종전에 하자가 있던 부분들을 전부 보완해서 다시 서명기를 받아서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 결의를 완성해야만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고 종전에 해왔던 일련의 일들, 각종 인허가 신청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